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일명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처벌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해 빠른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됩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벌칙도 강화됩니다.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돼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이뤄집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생 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관리를 보다 세밀하게 실시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서 체류 또는 경유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출국,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인천시가 시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내외부 소독과 헬스장, 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요령을 게시해 감염 방지를 위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 아파트연합회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코로나19 총력 대응 입장에 발맞춰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포시에서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자율방역단을 편성하는 등 자체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김포시는 방역지역 확대로 인한 인력 부족을 고려해 지역별 자율방역단을 편성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고촌역 일대와 마을회관, 공원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탄력근무제 또는 재택근무도 적극 활용하고 시청 민원실에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허석 순천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감염병 유입 차단과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로 순천역과 버스터미널, 순천대학교 등에 설치한 열감지 카메라 운영을 철저히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 안전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생필품과 방역 물품 등 사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 장애인후원회가 장애인들이 수용된 복지시설에 코로나19 전염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충주시 장애인후원회 김덕수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달 27일 충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충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찾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방역은 장애인 후원회 허정영 회원이 방역과 소독 약품을 직접 구입해 방역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충주시 장애인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들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 담양군의 한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만든 휴대용 손소독제 1,000개를 창평면에 기부했습니다. 전남 담양군의 한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의료봉사 활동을 중지하고 직접 만든 손소독제 1,000개를 창평면 지역 주민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감염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스프레이 소독제를 면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지역
사회 감염을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창평면은 손소독제를 취약계층과 농협, 우체국 등 다중 이용시설에 배부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길역 환승 구간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섰습니다. 고 한경덕씨를 기리는 추모 동판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길역 환승 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0일 휠체어 이용장애인 고 한경덕 씨가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밑으로 추락해 긴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휠체어 탑승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원활한 탑승을 돕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완공을 기념해 고 한경덕 씨를 추모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추모 동판을 설치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예순 할머니는 강주 서구청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명의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는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손자들의 걱정에 눈시를 붉힙니다. 안 주고 우리 손지들이 있으니까 뻑뻑 기어서더라도 밥이라도 해주고 내가 해야 우리 손지들이 먹고 먹든지 나 없으면 나으지로 사는데 지금 우리 두 손지들이. 노인들은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과 편안함을 주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양병원. 영양병원은 안 가. 왜 안 가고 싶어? 여기서 이러고 지금 살지 영양병원은 내가 뭐 아주 뭐 똥이나 싸고 뭐든 뭐 헛없이 가야지. 나 거드는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노인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두렵고 외롭고 끔찍한 곳이라 여깁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좀 자녀들한테 돌봄에서 멀어지고 버려졌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동하시지 못하고 대소변까지 가리시기 힘든 정도까지 가신 게 아니라면 저희가 최대한 댁에서 머무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서 강주 서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51개소 민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병원에서 잠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코스가 이제 우리 전반적인 이제 어르신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통합돌봄은 좀 더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계시는 것보다도 지역에 계시면 좀 더 자율성을 더 많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통합돌봄 사업을 2025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우리 노후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윤아입니다. 순천시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선정돼 청년들의 진로지도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0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청년활동 거점 공간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은 2019년 지난해 청년센터 운영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순천시 청년센터는 앞으로 국비와 시비 등 1억 9천여만 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진로 지도와 취창업 프로그램,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 청년센터는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어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처음 공간을 조성할 때부터 청년 TF팀을 꾸려 의견을 수렴하였기 때문에 청년들의 니즈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공모에 선정되어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테니 많은 청년들이 활발하게 이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에서는 순천 청년 희망 멘토링과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 청년 커뮤니티 꿈청 시리즈 기획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또 맞춤형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워크숍 등 청년센터 사업을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전국 최고의 센터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금만 작가의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전이 여수 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역사, 인간, 권력의 세 가지 주제로 박금만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3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박금만 작가가 지난 10년간 가진 전시작품 가운데 선정한 60여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여순 사건을 테마로 작가 가족사에 얽혀있는 어릴 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갑옷을 입은 작품 속 인물은 현대사회에서 겪고 있는 나약함을 여성으로 표현했고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을 여신의 모습을 통해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전시했던 그 작품들을 보면 전부 다 인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주로 인물을 그렸는데 전체적으로 쭉 그 전시를 보고 나면 마지막에 좀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시선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작품 속에는 전쟁에서 사라진 무명의 일반 사병들을 그려내 절대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노력이 고스란히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박금만 작가의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이 시대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복지TV의 고문으로 정경수 씨가 위촉됐습니다. 21세기 방송포럼 정경수 회장이 복지TV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복지TV에서 고문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MBC 아나운서 실장을 역임하고 뉴스 앵커 등으로 활약한 정경수 고문은 한국방송회관 관리이사, 대통령 국정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경수 고문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해왔다며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홍보대사에 류현미 씨가 위촉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복지TV에서 사단법인 식문화 세계교류협회 류현미 회장이 복지TV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사단법인 식문화 세계교류협회는 한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문화 교류단체로 한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최규옥 회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펼쳐온 그동안 역할에 더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활동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현미 회장은 복지TV를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곰돌이 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의 홍보대사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임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외출을 삼가고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등 수칙을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들과 현장에서 진료에 여념이 없는 모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